지혜로운 삶TV 구독과 좋아요 무료입니다. 행복하세요. 저는 40년간 심장외과 의사로 일하다 은퇴한 89세 김준혁입니다. 지금 당장 이 이야기를 끝까지 읽지 않으시면 정말 후회하실 겁니다. 왜냐고요? 여러분이 매일 무심코 하는 습관들이 여러분의 생명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89세인데도 아직 건강하게 혼자 생활하고 매일 아침 산책도 하고 손주들과 여행도 다니는 비결이 궁금하신가요? 저도 70대 때는 여러분처럼 매일 밥을 먹고 약을 챙겨 먹고 운동도 했는데 왜 몸이 점점 더 안 좋아졌을까요? 충격적이게도 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고 있는 최악의 습관들 때문이었죠. 제가 의사로 일하며 지난 40년간 수천 명이 70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 건강을 빠르게 망치는 이 5가지 습관만 고치면 여러분도 저처럼 80대, 90대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방치한다면 안타깝게도 병원 신세를 지게 될 확률이 90%나 됩니다. 저는 너무나 많은 환자들이 이 습관들 때문에 10년, 20년 일찍 돌아가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지라고 체념하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도 70대 중반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에서 공개할 비밀만 알면 여러분은 당장 내일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손주들이 우리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는 정말 동년배 중에서 가장 건강하시다 자랑스러워할 정도로요. 저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은 모두 건강한 습관에 공통적으로 신경을 쓴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어쩌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 말을 믿으세요. 그리고 더 많은 건강 비결을 계속 받아보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제 다음 건강 비결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1. 최악의 습관 오래 앉아있기.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을 앉아서 보내시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TV 앞에 앉고 식사를 하고 나서도 소파에 앉고 오후에도 앉아서 책을 보거나 TV 보고 그러다 보면 하루의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해서 쉬고 싶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건강을 망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는 사람은 조기 사망 위험이 놀랍게도 40%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사실일까요? 네, 안타깝게도 사실입니다. 앉아 있으면 우리 몸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혈액순환이 느려집니다. 혈액이 천천히 흐르면 심장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하고 이는 심장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몸의 근육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특히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걷기 힘들어지고 낙상의 위험이 커집니다. 70대가 넘어져서 골절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병원 생활로 이어지고 그러면 근육은 더 빠르게, 더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악순환입니다. 특히 식사 후 바로 소파에 앉아 TV 보는 습관은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식사 후에는 혈당이 올라가는데 이때 앉아만 있으면 혈당이 내려가지 않고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당뇨가 없는 분들도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당뇨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식사 후 가볍게 움직이면 소화가 잘 되고 혈당이 안정됩니다. 놀랍게도 조금만 움직여도 피로감이 줄어들고 몸이 가벼워진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몸은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첫째, 30분에서 6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서 움직이세요.
물 한 잔 마시러 가거나 화장실에 가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둘째, 의자에서 앉았다가 일어나는 간단한 운동을 하루에 10번 정도 해보세요. 허벅지 근육을 유지하는데 정말 좋은 운동입니다. 셋째, 하루 최소 30분 이상 걷기를 목표로 해보세요. 한 번에 30분이 어렵다면 10분씩 3번으로 나눠도 좋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 바로 오늘부터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이 최악의 습관 근육 감소 방치하기. 여러분, 20년 전보다 지금 힘이 얼마나 빠졌나요? 계단을 오를 때, 무거운 물건을 들 때 그 차이를 느끼시나요? 그것은 바로 근육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70대가 되면 근육량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사실 근육 감소는 30대부터 시작되지만 70대가 되면 그 속도가 3배 이상 빨라집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것을 그냥 나이 탓으로 여기고 방치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최악의 습관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첫째,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작은 충격에도 뼈가 쉽게 부러질 위험이 증가합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이 감소하면 기립성 저혈압이 생길 수 있어요. 갑자기 일어났을 때 어지러움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그것이 바로 기립성 저혈압의 증상입니다. 이로 인해 낙상의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근육 감소의 부작용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당을 소비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져 당뇨병 위험이 증가합니다. 또한 면역력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감기, 폐렴 같은 질병에 더 취약해지는 거예요. 허리와 복부 근육이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허리 통증이 심해집니다. 우리 몸의 중심을 지탱하는 근육이 약해지면 뼈가 그 부담을 모두 받게 되니까요. 가장 무서운 점은 근육 감소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침대에만 누워 있으면 다리 근육이 최대 10%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일주일 만에 10년 동안 줄어들 근육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해결책이 있습니다. 첫째, 30분마다 일어나서 2에서 3분 동안 가볍게 움직이세요. 방 한 바퀴를 돌아보거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간단한 근력 운동을 실천해 보세요.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를 10번씩 하루 3번 해 보세요. 또는 벽을 짚고 발 뒤꿈치를 들었다 놓는 운동도 좋습니다. 이런 간단한 운동들이 근육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하루 30분 걷기와 아침, 저녁으로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걷기는 근육을 유지하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스트레칭은 근육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근육은 한번 잃으면 되찾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작은 운동만으로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3. 최악의 습관 물 부족. 여러분, 오늘 물을 얼마나 마셨나요? 한 잔? 두 잔? 아니면 전혀 마시지 않으셨나요? 나이가 들수록 목마름 신호를 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물을 덜 마시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노화를 가속화하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우리 몸은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은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돕는 필수 요소입니다. 그런데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피부가 건조해지고 주름이 증가합니다. 왜 고가의 화장품을 바르는데도 피부가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것은 안에서부터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혈액이 끈적해진다는 것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농축되어 심장이 혈액을 펌프질하는데 더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이로 인해 혈압이 상승하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또한 수분이 부족하면 우리 몸의 노폐물 배출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특히 신장은 수분이 충분해야 제대로 기능합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 신장에 부담이 가고 신장 결석이나 심지어 심부전의 위험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수분 부족은 변비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장에 수분이 충분해야 배변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변색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소변색이 짙은 노란색이라면 이미 탈수가 진행 중일 가능성이 큽니다. 건강한 소변색은 옅은 노란색이나 거의 투명한 색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루 6에서 8잔의 물 섭취를 목표로 해 보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컵, 식사 전에 한 컵, 자기 전에 한 컵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셋째,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으며 카페인이 든 음료는 오히려 이뇨 작용을 해서 수분을 더 배출시킵니다.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는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물 마시기가 힘들다면 시간을 정해서 마시거나 휴대용 물병을 활용해 보세요. 눈에 보이는 곳에 물병을 두면 자연스럽게 더 많이 마시게 됩니다. 여러분, 물 한 잔의 차이가 여러분의 건강과 활력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는 건 어떨까요? 4. 최악의 습관, 사회적 고립. 여러분, 일주일에 몇 번이나 다른 사람들과 만나시나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 만나러 나가는 게 귀찮아지고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게 번거롭게 느껴지지 않나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누굴 만나나 집에 있는 게 편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건강을 해치는 최악의 습관 중 하나입니다. 사회적 활동이 부족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먼저 우울증과 무기력증이 증가합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행복감과 소속감을 느낍니다. 이런 감정들이 우리의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또한 외부 활동이 줄어들면 식사량도 줄어들어 영양 불균형이 생기기 쉽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다는 말이 있죠. 실제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 더 균형 잡힌 식사를 하게 되고 식욕도 좋아집니다. 영양 부족은 곧 면역력 약화로 이어집니다. 놀랍게도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활동이 적은 사람은 기대 수명이 짧다고 합니다. 실제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생활은 흡연이나 비만보다 수명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사회적 활동 부족은 뇌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뇌의 여러 부위를 동시에 사용하게 되어 기억력과 사고력이 유지됩니다. 반면에 고립된 생활을 하면 치매 발병률이 급증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가족, 친구, 이웃과 대화해 보세요. 직접 만나기 어렵다면 전화 통화도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새로운 취미나 모임에 참여해 보세요. 문화센터나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셋째, 가까운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매주 수요일에는 친구와 차를 마신다든지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는 자녀 가족과 식사를 한다든지 하는 규칙적인 만남이 도움이 됩니다. 넷째, 자원봉사나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자신의 가치를 느끼고 새로운 관계도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만남은 단순한 시간 보내기가 아니라 건강을 위한 필수 활동입니다. 오늘부터 조금 더 사회적으로 활발한 생활을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5. 최악의 습관,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기. 여러분, 최근에 새로운 것을 배워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새로운 요리법이라든지 스마트폰 사용법이라든지 아니면 간단한 외국어 몇 마디라도 말이죠. 많은 어르신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것을 배우기엔 늦었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뇌 건강을 해치는 최악의 습관입니다. 뇌도 근육과 마찬가지로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약해집니다. 쓰지 않으면 잃는다는 말이 뇌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 몸의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지는 것처럼 우리 뇌도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멈추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첫째, 뇌의 인지 기능이 빠르게 저하됩니다. 우리 뇌는 새로운 도전을 통해 활성화되고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뇌가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인데 나이가 들어도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둘째, 기억력과 집중력이 감소합니다. 뇌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일상적인 일을 기억하는 것조차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약 먹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거나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일들이 더 자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셋째, 치매와 같은 뇌 질환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평생 새로운 것을 계속 배우는 사람들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훨씬 낮다고 합니다. 뇌를 활발하게 사용하면 치매를 막는 방패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넷째, 삶의 즐거움과 만족감이 줄어듭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취감을 느끼는 것은 우리 삶에 큰 기쁨을 줍니다. 손님들 앞에서 새로 배운 요리를 선보였을 때의 뿌듯함, 처음으로 손주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을 때의 성취감. 이런 경험들이 없으면 삶이 단조롭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매일 작은 도전을 해보세요. 새로운 길로 산책을 간다든지 평소에 안 읽던 종류의 책을 읽어본다든지 간단한 변화만으로도 뇌에 새로운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항상 똑같은 길로만 다니지 말고 가끔은 다른 길로 가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뇌에는 좋은 운동이 됩니다. 둘째, 취미를 하나 새로 시작해 보세요.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정원 가꾸기, 요리 등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야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우는 과정 자체가 중요합니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즐기세요. 셋째,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배워보세요.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는 우리에게 무한한 학습 기회를 제공합니다. 손자, 손녀에게 도움을 청해도 좋고 노인 복지관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해도 좋습니다. 유튜브나 카카오톡 사용법만 배워도 세상과 소통하는 창이 넓어집니다. 넷째,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배우는 기회를 찾아보세요. 함께 배우면 더 재미있고 서로 격려하며 계속할 수 있습니다. 복지관이나 문화센터의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세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배움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98세에 대학을 졸업한 할머니의 이야기도 있고 87세에 새로운 언어를 완전히 익힌 할아버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것을 하나라도 배워보는 건 어떨까요? 그것이 여러분의 뇌를 젊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오늘은 뭘 배울까? 이런 질문을 매일 아침 자신에게 해보세요. 그리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새로운 단어 하나, 새로운 요리 하나, 새로운 운동 동작 하나. 이런 작은 도전들이 모여 여러분의 뇌를 건강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것을 배우면 배울수록 여러분의 뇌는 더 젊어집니다. 70대의 몸에 40대의 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가장 큰 선물입니다. 배움의 즐거움을 다시 느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빛이 들어올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70대가 절대 하면 안 되는 최악의 습관 5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오래 앉아 있는 생활. 3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서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세요. 두 번째, 근육 감소를 방치하는 것. 간단한 근력 운동으로 근육을 유지하세요. 세 번째,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것. 하루 6에서 8컵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네 번째, 사회적 활동을 줄이는 것. 매일 누군가와 대화하고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지세요. 다섯 번째,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멈추는 것. 매일 작은 도전으로 뇌를 활성화하세요. 이 습관들을 고치기만 해도 여러분의 건강과 삶의 질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모이면 큰 건강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제가 75세 때는 무릎이 아파서 지팡이를 짚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지금 89세인 저는 지팡이 없이도 매일 1시간씩 산책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제가 75세가 되었을 때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릎 통증으로 걷기 힘들었고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하루에 먹는 약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의사였던 저는 이대로 가다가는 5년 안에 요양원에 가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오랜 친구이자 동료였던 박민석 교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준혁이, 솔직히 말해서 너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여. 의사로서 내가 이렇게 건강을 방치하면 어떻게 되는지 너무 잘 알잖아. 그 말에 저는 화가 났습니다. 나도 알아.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다 이렇게 되는 거 아냐? 어쩔 수 없잖아. 민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큰 오해야. 내가 연구하고 있는 건강한 노화 프로젝트에 참여해 볼래? 단 3개월만 내가 알려주는 대로 해봐.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첫째, 30분마다 알람을 맞추고 반드시 일어나 2에서 3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귀찮았습니다. TV 보다가, 책 읽다가 알람 소리에 일어나는 게 짜증났죠. 하지만 2주가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저녁에 다리가 붓는 증상이 줄어들었고 잠자리에 들 때 다리가 덜 무거웠습니다. 둘째, 아침, 점심, 저녁으로 간단한 근력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의자에서 10번 일어났다 앉기, 벽을 짚고 발 뒤꿈치 들었다 내리기를 10번씩 했습니다. 처음에는 10번도 힘들었지만 점점 쉬워졌습니다. 한 달 후에는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물병을 항상 가지고 다니며 하루에 2리터의 물을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는 것이 불편했지만 몸이 적응하면서 그런 불편함도 줄어들었습니다. 놀랍게도 2주 후부터 피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건조했던 피부에 윤기가 돌았고 만성적인 변비도 개선되었습니다. 넷째, 일주일에 최소 3번은 사람들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시니어 건강교실에 등록했고 그곳에서 만난 동년배 친구들과 매주 화요일 아침에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과 대화하고 웃다 보니 자연스럽게 기분이 좋아졌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섯째, 항상 배우고 싶었던 피아노를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뻣뻣해서 처음에는 작은 별도 제대로 치지 못했지만 조금씩 연습했습니다. 놀랍게도 피아노를 배우면서 손가락이 더 유연해졌고 약 이름을 기억하는 것도 더 쉬워졌습니다.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3개월 후 민석 교수는 저를 종합검진에 데려갔습니다. 준혁이, 결과를 보니 정말 놀랍다. 민석이 검사 결과지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혈압이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혈당 수치도 안정됐어. 근육량은 8% 증가했고 골밀도도 개선되고 있어. 무엇보다 생물학적 나이가 3살이나 젊어졌어. 믿기 힘들었습니다. 정말? 정말이야. 이런 변화가 단 3개월 만에 일어나다니. 내가 실천한 것들이 정말 효과가 있었어. 가장 놀라운 것은 제 기분과 에너지 수준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볍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기대되었습니다. 무릎 통증도 크게 줄어들어 지팡이 없이도 짧은 거리는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를 경험한 후 저는 제 지식과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민석 교수의 도움으로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건강한 노년을 위한 의학 강좌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40년간 의사로 일했지만 정작 제 건강은 제대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의 변화로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그 비결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강의실은 항상 만석이었습니다. 제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조언은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김 교수님, 저는 82세인데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한 참가자가 물었습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제 강의에 오시는 88세 이영수 선생님은
6개월 전에 처음 요가를 시작하셨는데 지금은 허리 통증이 사라졌다고 하십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강의를 통해 제가 더 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저도 더 건강해지고 행복해졌습니다. 프로젝트 시작 1년 후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갑작스러운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고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제 끝인가? 낙심했습니다. 하지만 민석 교수는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이건 내가 젊었을 때부터 있었던 문제야. 다만 지금은 내 몸 상태가 훨씬 좋기 때문에 회복도 빠를 거야. 실제로 수술 없이 물리치료와 특별한 운동 프로그램으로 6주 만에 회복했습니다. 예전에 제였다면 아마도 수술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내 몸이 이렇게 회복력이 좋다니 놀랍군. 이 경험은 또 다른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은 질병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질병에서 회복하는 능력도 높여준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저는 89세가 되었습니다. 많은 동년배 친구들이 요양원에 가거나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저는 여전히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1시간 산책을 하고 주 3회는 수영을 합니다. 피아노는 이제 중급 수준까지 올라왔고 일주일에 2번 복지관에서 건강 강의를 합니다. 손주들과는 한 달에 1번 여행을 가는데 제가 짐을 들어주기도 합니다. 약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혈압약은 완전히 끊었고 당뇨약도 최소 용량으로 줄였습니다. 의사들도 제 건강 상태에 놀라워합니다. 김 교수님, 생물학적 나이가 70대 초반 수준입니다. 이렇게 건강한 89세는 처음 봅니다. 물론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가끔 관절이 아프고 예전보다 기억력이 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삶의 질은 10년 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이는 정말로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첫째,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가 아니라 바로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하세요. 30분마다 일어나 움직이기, 하루 8잔의 물 마시기, 간단한 근력 운동하기. 이런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둘째,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가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놓쳤다고 모든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셋째, 즐거움을 찾으세요. 건강한 습관이 고통스러운 의무가 아니라 즐거운 일상이 되도록 만드세요. 친구들과 함께 걷기,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운동하기, 맛있는 건강식 레시피 찾기 등 자신만의 즐거움을 찾아보세요. 넷째, 작은 성공을 축하하세요. 처음으로 지팡이 없이 걸었을 때, 약 용량을 줄였을 때, 새로운 취미를 배웠을 때, 이런 작은 성취들을 기념하고 자신을 칭찬하세요. 다섯째,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때로는 진전이 느리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반드시 변화가 찾아옵니다. 제가 그랬듯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2번의 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태어나 성장하는 시기, 두 번째는 우리가 다시 자신을 발견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노년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년을 겨울로 생각하지만 저는 그것이 또 다른 봄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새로운 습관, 새로운 관계, 새로운 배움으로 가득 찬 2번째 봄을 맞이하세요. 제 89세의 하루는 40년 의사 생활을 하던 60대 때보다 더 활기차고 의미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감사함을 느끼고 새로운 하루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30분마다 일어나 움직이고 하루 8잔의 물을 마시고 간단한 근력 운동을 하고 사람들과 만나고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이 5가지 습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10년 후 여러분은 오늘의 결정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건강한 노년, 활기찬 인생의 2번째 봄을 위하여 감사합니다. 김준혁 드림. 더 많은 지혜로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종 모양 알람 버튼을 눌러 전체 알림으로 설정해 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에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나 고민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다음 영상의 소중한 밑거름이 됩니다. 앞으로도 삶에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